예, 저희 솜클라우드는 저희 작년 4월에 좀 출시가 됐고요. 2012년 4월에 출시가 됐고, 현재 한 120만 다운로드 정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국내에서는 이제 잘 하고 있지만, 뭐 해외에서 저희가 이제 처음 이걸 만들게 된 계기는 뭐 아시다시피 뭐 에버노트가 이제 미국에 있었지만 여전히 대중들은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주로 이제 남성 직장인들이 쓰는 제품이다 보니 우리는 좀 보다 쉬운 여성 타겟의 좀 대중적인 제품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만들게 된 게 솜클라우드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좀 익숙한 브랜드를 지어주기 위해서 솜구름, 솜사탕에서 착안해서 솜 브랜드가 나오게 됐고요. 처음부터 디자인과 사용성에 굉장히 집중해서 만들었죠. 이제 그 부분이 에버노트 굉장히 편리하지만 이제 에버노트 쓰기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쉽게 다가갈 수 있었고, 그래서 아무런 광고 없이도 뭐 100만 다운로드를 이제 1년 만에 달성할 수가 있었고요. 뭐 재밌으니까요. 저는 예전에 어릴 때는 굉장히 불순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회사를 뭐 1, 2년 하고 회사 팔아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스스로 정말 놀라운 부분인데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요새는 정말 좋은 제작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고 살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이 김세종 대표님이랑도 되게 이제 사실 저가 되게 동감하는 부분인데 그분도 되게 좋은 제품을 강조하잖아요. 저도 그런 결핍이 있는 거예요. 전 국민이 쓰는 제품을 내 손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그 욕망이 있는데 항상 뭐 한 100만 명 수준에서 멈췄어요. 위젯 딱 한 번 위젯이 1000만 명 이상 썼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는 상업화에 실패했죠. 그래서 사실 저는 굉장히 가슴속에 응어리가 있거든요.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사장이라는 그 생각이 굉장히 스스로 막 자괴감에 빠져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성공하는 제품을 만들고 싶고 전 국민이 쓰고 상업적으로 성공하는 제품을 제 손으로 단 한 번이라도 만들어 보고 싶고 그 주인공이 위자독스면 좋겠고 그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얻어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8년 동안 이 회사를 하고 있는 거고 친구들을 섭외를 했죠. 일단은 그 당시 이제 웹 2.0이라는 그 기사, 뭐 웹 2.0이 미국은 뜨는데 한국은 조용하다는 이런 기사를 보고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웹 2.0에 대해서 이제 바로 꽂혔죠. 아, 이거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일 친한 개발자 친구를 찾아갔고, 그 다음에 디자이너를 또 구해야 되는데, 디자이너가 마침 삼수해가지고 저희 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을 했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어떻게 구성이 찾으니까는 딱 구성이 일단은 모였어요. 한 3명의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문과 친구들 좀 데리고 오고 그래서 처음에 6명이 이제 모여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2명 남았어요. 저랑 디자이너랑. 개발자가 다 나가고. 근데 사이트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때 고민을 했어요. 이 회사 이거 접을까 말까 하다가 다시 뽑은 거죠. 사람들. 위자독스는 하나의 생물인 것 같아요. 사실 저를 성장시켰고, 여기를 거쳐간 사람들을 성장시켰던, 물론 사람이 개인이 법인을 성장시키고, 법인이 개인을 또 성장시키고, 그때 옛날에 이제 말씀드렸던, 사실 요즘은 잘 얘기 안 하는데,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22살, 23살의 부족한 개인들이 모여서 이 법인을 창조했고, 근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스타트업 초기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 수준으로 회사를 끌어올려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잘 된 경우에는 회사가 개인보다 성장해 있죠. 근데 그러면 개인들이 지치거나 아니면 자기 능력이 부족할 때 각성하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지칠 때는 이 회사가 개인들을 끌어올려주고 힘내. 니네 생각보다 우리 나 튼튼해. 펀더멘털이 좋은 회사가 됐어. 걱정하지 마. 그래서 개인이 지칠 때 또 법인이 끌어주고 그러다 보면 개인들이 열심히 하면 또 역전되죠. 회사의 수준보다 모인 개인의 수준들이 뛰어날 때. 그러면 또 얘네들이 열심히 하면 이 법인의 수준이 올라가고 또 역전되고 그러면서 계속
상호 보완적으로 성장해 온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저도 정말 쓸모없는 인간에서 그나마 조금이나마 일을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지금은 된 것 같고, 여길 거쳐간 사람들도 지금 다 나가서 자기 스타트업을 하고 있거나 스타트업의 임원들이 되었죠. 요즘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시대가. 그러니까 저희 때는 뭐 그냥 막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요새는 막 뭐 보니까 뭐 방법론이 많더라고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도 있고 무슨 뭐 린 스타트업도 있고 뭐, 그래서 뭔가 되게 뭔가 참고할 만한 그 프레임워크가 많아진 것 같아서 굉장히 그 뭔가 준비를 하려고 하면 준비를 시켜주는 그런 그 도구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전보다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런 토양이 마련, 그리고 그런 어떤 그런 공부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도 생겼고 또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도 되게 생겼고, 그래서 뭐 본인이 정말 창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은 한 3, 4년 대학 생활할 때 열심히 준비하면 졸업할 때쯤 뭐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주 얼토당토한 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물론 이제 제가 어디 딴 데 가면은 뭐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솔라 사이언스 송성근 대표님이 이제 유명한 사례인데, 이제 그분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사업 아이템을 찾다가 우연히 태양광 사업이 뜨는 걸 발견하고 공부를 그때부터 해가지고 교수님들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창업을 해서 지금은 뭐 매출 100억대에서 키워냈는데, 중요한 건 그분이 지금 하는 거는 시공이거든요. 직접, 물론 이제 뭐 조금 시공으로부터 지금 좀 더 나아갔지만 그래도 최소한 태양광 칩을 막 설계하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분야가 있고 그 분야가 니치 마켓인 거를 이해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그분은 그분 출신은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은 자기가 태양광 사업에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거죠. 의외로 소규모 시공 사업이 태양광 패널을 소규모로 시공해주는 사업에 있어서 저기 아직 니치가 남아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거죠. 막 무슨 대기업의 영역에 뛰어든 건 아니고 자기가 뭐 패널을 뭐 만들겠다 이런 꿈을 꾼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문과든 이과든 어떤 아이템을 꾸든 상관없는데 적어도 자기가 지금부터라도 노력해가지고 3, 4년 뒤에 진짜 사업을 시작했을 때 다른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 어차피 사업은 저는 윗사람 한 1대1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대기업이랑 싸워도 결국 그 대기업 그 위에 책임자 한 명이 얼토당토하는 의사결정을 하면은 내가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려는 사업에 대한, 내가 들어가려는 분야에 대한 정확한 인지만 있다면 상대의 경쟁사가 아무리 큰 회사여도 이건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 나의 전문성, 내가 들어가려는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나의 전문성.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요즘에 확실히 깨달은 건데, 만드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건 것 같아요. 어떠한 준비도 할 수 없고 무슨 일이 터질지도 모르니까 이 일을 하면서. 근데 자기 일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생각해보면 그건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뭔가 없던 거를 만드는 거에 익숙한 사람은 그까 있고 짜증나는데 내가 만들지 뭐 하지, 그걸 안 만들어 본 사람은 그냥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비슷한 걸 어디선가 만들고 있으면 그 팀에 조인하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훌륭하죠. 일단 스타트업에 참여했으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못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죠. 내가 뭘 만들고 싶은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그나마 이제 스타트업 조인하는 사람들은 내가 뭘 만들고 싶은 게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 만들고 싶다는 거에 동조하는 사람들인 거고, 근데 제일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다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만들어 본 사람. 그럼 대표님은 만드는 거에 대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잘 만드는 제작자는 잘 모르겠지만 만드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랬네? 아니면 점점 커가면서? 점점 커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짜잘한 걸 만들었고, 근데 그 만드는 연습을 해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촌클라우드는 되게 저희가 진짜 절박할 때 시작한 제품이에요. 왜냐면 그 2010년 말에 이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준비를. 그때는 저희가 그 정말 야심차게 해봤던 그 소셜 게임 회사인 루비콘 그렇죠. 게임즈가 망하고 그 빚을 위자드가 좀 많이 떠안았어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저희가 하던 위젯 사업이 굉장히 견고했는데 그게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면서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매출은 떨어지고, 또
위젯 사업은 이미 블로그에 붙어 있기 때문에 트래픽 비용이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모든 게 마이너스인 상황, 그리고 막 회사뿐 아니라 저 개인의 빚까지도 막 생겨 있는 그런 상황에서 멈추면 저 연대보증 서 있는 것까지 다 정말 빚쟁이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보자 라고 해서 한 아이템이 이 솜클라우드예요. 근데 물론 지금 이게 출시된 지 1년이 넘도록 아직 지금 돈을 못 벌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게 결국 잘한 결정이냐라면은 지금은 많은 사실은 회의가 있고 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솜클라우드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음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 세상이 스마트해졌는데 필기만 아직 그대로 종이에 써요. 분명히 이것도 바뀔 거거든요. 사람들이 여기에 기록한 내용이 그냥 사장되는 거를 앞으로는 원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나 당연해질 거예요. 이제 누군가 이게 자연스럽게 싱크해주는 그런 제품들이 막 세상에 나오면 마치 지금 뭐 스마트 시계, 이제 지금이야 다들 뭐 옛날에 우리 웨어러블 컴퓨터 얘기했을 때 막 누가 컴퓨터를 입고 댕겨 했지만 이제는 뭐 이렇게 차고 여기에 쓰고 이런 식으로 아주 생활에 가깝게 다가오듯이 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펜이 더 소형화되고 배터리 수명도 길어지고 하면 이제 그 가격도 낮아지고 이러면 그냥 일반 볼펜을 대체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펜뿐 아니라 뭐 그런 지금 말씀드린 그 오만 그런 어떤 기록을 돕는 디바이스들의 영역의 혁신이 앞으로 한번 일어날 거라고 봐요. 아직은 기껏해야 통신의 혁신이었지만 이제는 기록의 혁신. 근데 이제 그 영역에 있어서 많은 회사들이 하드웨어를 만들지만 사실 좋은 소프트웨어를 그 하드웨어 업체들이 원하는 스펙으로 맞춰줘서 개발해줄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거든요. 전 세계 에버노트 수준밖에 없지만 에버노트는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커버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전 세계 다른 하드웨어 업체를 커버할 수는 없죠. 그런 점에서 우리한테 기회가 있는 거고 그래서 손펜 같은 제품들이 나오는 거고 지금 손펜의 후속 제품들도 계속 기획 중에 있거든요. 다른 회사들이랑 같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되게 의도하지 않았던 기회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다만 노트 앱을 만들었을 뿐인데 이제 그런 기회, 그게 왜 그러냐면 클라우드 노트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오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사실 저도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성공을 하게 되면 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일단은 작은 그 저의 개인적인 경험상 그 위젯을 대중화 시켰을 때는 되게 짜릿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은 제작자로서 누군가 한 번은 참 겪을 수 있다면 되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처음에 다 안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위젯이. 근데 그거를 이제 포탈 3사에 이제 완전히 깔았을 때 한 1600만 정도가 썼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정말 저를 안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막 거꾸로 악수를 청하면서 나 네가 원래 될 줄 알았어 막 이랬어요. 그때 그런 그 통쾌한 감정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뿐 아니라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가 만든 제품을 쓰고 있는 모습을 내 눈으로 볼 때 그 기쁨은 정말 제작자로서 이루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걸 겪고 싶은 거고요. 근데 아직은 저도 그때뿐이에요. 한 번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경험을 더 여러 번 해보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걸 상업적으로도 성공하고 싶고, 그리고는 가능하면 그게 이제 그걸로 인해서 우리 함께하고 있는 직원들과 저와 우리 주주들과 다 해피하게 뭐 돈을 벌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실패도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패는 사실 제가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실패의 경험인데 실패만큼은 하여튼 매번 겪기 싫지만 겪고 나면은 다 득이 되고 살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저같이 어린 사람한테는 그 인위적으로라도 겪게 되는 그 실패가 주는 경험은 굉장히 풍부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건 결코 제가 스스로 사서 겪었을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인위적으로 몇 년간 겪게 되다 보니 같은 나이 또래에 비해서 아마 똑같이 이제 겪고 나서 다시 시작하면 아마 제가 더 잘하겠죠. 얘는 실패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 과정은 얘나 저나 다 못했죠. 그러니까 실패를 겪고 나서부터의 성장이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실패가 기왕이면 한치라도 어려서 하는 게 그 다음의 성공을 위해서 더 이제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배움이 뭔가 더 풍부할 테니까. 그래서 좋을 것 같고 그거는 그만하면 안 되니까요. 왜요? 그만하면 그 모든 게 진짜 문제가 되니까. 어디까지나 잠재적인 거였거든요. 물론 막 그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그 게임 회사가 망하고 나서는 여기 월급도 막 밀리고 이제 막 그렇게 됐어요. 이제 뭐 제가 빚이란 빚은 다 끌어다가 회사에 넣고 한동안 막 제가 제 개인적으로 막 심지어 방송하고 뭐
강의하고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그거를 회사에다가 꼬박꼬박 보내줄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 구간을 했는데 그때 만약 진짜 멈췄다면 그 잠재적인 저의 연대보증이 뭐 몇 억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진짜 현실, 더 이상 연대보증이 아니라 진짜 이제 현실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 22살에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빚쟁이 되려고 했나? 그게 이제 스스로 너무나 두려운 거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때 무조건 일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제가 옛날에 그냥 재밌어서요. 행복해서요, 이 삶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물론 재밌고 행복하지만 두려웠어요. 그것들이 현실이 되는 그럼 대체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물론 그때 만약 망했다면 빚쟁이가 됐다면 또 어떻게 됐겠죠. 또 어떻게 10년 뒤에 다시 회생해서 자기 사업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두려웠어요. 조직은 그건 항상 어려운 부분. 지금도 어렵고. 근데 이제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는데 옛날에는 저희는 구조적으로 어린 사장을 사장으로 대해야 되는 그 구조적인 그건 문제가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특히 또 예전엔 또 30대 직원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그러니까 서로 존댓말을 하고지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툭툭 치면서 야 고생이 많다. 수고가 많아. 하고 싶은데 막 저보다 막 7, 8살 선배인데 막 수고가 많아.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직원인데도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물론 지금도 뭐 여기 저보다 선배들이 많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어깨를 툭툭 치진 못하죠. 그런 거부터 일단 저가 제 마음대로 이게 마음만큼 그걸 전달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었고 때로는 카리스마 있게 또 때로는 굉장히 이렇게 서번트 저가 오히려 받쳐주면서 언제나 카리스마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회사가 어려울 수도 있고 사실 그게 되게 문제가 버스에 차장만 믿고 가면 차장도 사실 모르거든요. 차장이 모르는데 차장이 그냥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나만 믿고 이 버스에 타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가보자. 사실은 차장도 두렵거든요. 근데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 차장은 저는 스탠스를 계속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직원 그 같이 타고 있는 차에 타고 있는 멤버들이 힘이 떨어졌다. 그러면 나부터 힘을 내서 힘내자 하고 또 자기들이 으쌰으쌰 하면 오히려 저는 이제 좀 수그러져서 열심히 하세요. 그다음에 다시 주위를 좀 살피면서 시간을 좀 벌고 이 길이 맞나?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나? 좀 그때 좀 살피고 그러다 또 힘이 떨어진 것 같으면 다시 또 이 길이 맞습니다 하고 그러다가 또 뭐가 좀 봤을 때 좀 지친 것 같다 그러면 잠시 휴게소에 쉬어가기도 하고 그런 그 모든 그 주의를 저는 눈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요리조리 막 이런 게 아니라 이 버스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힘의 원천, 그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주의 깊게 보는 거. 그리고 뭐가 문제일까? 물론 모든 사람을 100%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항상 같은 수 있다는 거. 저는 오래 갈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노력하죠. 어떻게 오래 갈 수 있는 그 기준이 있는 건가요? 저는 이제 관상 본다고 하는데 관상이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약간 똑똑함만 있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이 위자드 웍스에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유형을 뽑으면 비교적 정상적으로 그 조직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요. 너무 훌륭한데 우리 조직에는 너무 안 어울리는데 너무 뛰어나요, 개인의 능력이. 그래서 몇 번 뽑았는데 정말 풍비박산을 겪고 나갔어요. 그 직원 하나 때문에? 네. 그런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정말 확고해진 게 그 버스를 하여튼 막 난리부르스를 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안 태워야 된다.
저희는 계속 스마트 필기 시장을 혁신하겠다. 지금 이런 꿈을 꾸고 있고요. 솜노트로 시작했지만 솜투도 솜 캘린더, 솜 다이어리 이런 제품군들이 기획 중에 있고요. 저희는 이제 좀 일반인들이 대중들이 쉽게 쓸 수 있는 클라우드 유틸리티 시리즈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큰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좀 양질의 쉽게 쓸 수 있는 유틸리티를 계속 만들겠습니다. 한 번도 좋은 제작자가 되고 싶다는. 요새 정말로 그 꿈이 아주 강력하고요. 저도 좋은 제작자가 되고 싶고, 저희 멤버들도 좋은 제작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우선은 이제 좋은 제품, 솜노트를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죠. 저희 그렇고 장기적으로는 언젠가 저도 요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나중에 뭐 하고 살까. 근데 아마 계속 뭔가 이 스타터? 뭔가 이 만드는 일을 계속 하지 않을까. 30년에